자, 레포는 이건 이제 넘어가고요. 이제 레포는 바로 상대방 사이에 형성되는 신뢰관 협조관 해본 관계를 의미한다. 그렇죠?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레포 이제 3요소를 쭉 보면 교재에 나와 있을 거예요. 3요소가 바로 말 7%, 음성 38%, 신체의 반응 55%라는 겁니다. 55%. 자, 말에 있어서 맞춘다는 이야기는 그 사람의 핵심 단어,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술어라는 게 있거든요. 술어는 뭐냐면 이제 서술어를 술어라고 하는데, 이건 뒤에서 이제 공부하게 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시각적으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시각적으로. 어떤 사람은 청각적으로 말을 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신체 감각적으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시각적으로라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그럴듯하게 보이는데요. 보기에는 보이는데요. 이 시각이죠. 그럼 청각적인 뭐냐면 제가 듣기에도 그럴듯하게 들리네요. 제가 듣기에도 들리네요. 이건 청각적이잖아요. 제가 느끼기에도 그래요. 이건 뭐예요? 신체 감각이죠. 좀 구분되시나요? 자, 제가 보기에는 뭐뭐처럼 보여요. 제가 듣기에도 그럴듯하게 들려요. 제가 느끼기에도 그래요. 자, 이게 차이가 있죠. 그럼 이제 어떤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밝고 환하게 보이는데요. 이렇게 할 때는 나도 시각적으로 대응하라는 거죠. 제가 보기에도 그래요. 이렇게 대응해야지. 제가 듣기에도 그래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청각적으로 할 때, 제가 듣기에도 그럴듯하게 들리네요. 할 때, 제가 보기에도 그래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듣기에도 그럴듯하게 들려요. 라고 한다면, 제가 듣기에도 그래요. 청각적으로 맞춰준다. 이거죠. 제 느낌도 그래요. 제가 느끼기에도 그래요. 제 느낌도 그래요. 자, 이런 거 잘 이해해야 돼. 그러니까 어떤 시각, 청각, 신체 감각, 감각을 맞춘다. 감각을. 그리고 상대방의 핵심 단어를 기치해서 핵심 단어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이경미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뭐 치유사역. 자, 대화에 보면 치유사역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세요. 치유사역. 찬양이라는 단어도 있고, 찬양 상담 뭐 이런. 그럼 이제 이경미 선생님의 핵심 단어는 뭐예요? 뭐 찬양 상담이라든지, 뭐 치유사역이라든지, 뭐 찬송가라든지, 이런 게 이제 핵심 단어라는 거죠. 이 상대방 핵심 단어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어때요? 쉽게 와닿죠? 그 상대방 핵심 단어를 알고 있어야 돼요. 알고 있어야 되고, 이제, 우리 이거우 선생님은 핵심 단어가 뭐라는 생각이 드세요? 주로 어떤 이야기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뭐 치유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뭐, 사랑에 대해서. 자, 사모님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뭐 부부 관계, 뭐, 그죠? 부부 싸움, 싸움은 없다, 뭐, 1분도 안 가요. 뭐, 아까 그 이야기 했잖아요. 부부란 단어를 많이 이야기해요. 부부. 아니, 이거우 선생님. 이곳에 부부 이야기 많이 하죠. 그 사모님 이야기도 많이 하고. 이제 그게 핵심 단어라는 거예요. 우리 한나 선생님은 근데 이야기를 안 해요. 한나 선생님은 공주니까. 근데 이거 이제 우리 부천에서 이야기할 때 보면은 우리 이한나 선생님은 아버님하고 어머님이 건강 관련 사업을 하세요. 파비스 효소 관련. 그럼 이제 핵심 단어는 효소, 뭐 가게, 뭐 파비스, 또 지금 오빠 가게에서 이제 일을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뭐 오빠 가게 이런 게 핵심 단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핵심 단어가 있으세요. 이 단어를 사용해서 말을 하다 보면은 쉽게 라포가 형성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동의 경험과 일어나. 우리가 이제 공동의 경험이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만났냐면 바로 NLP 체면을 통해서 만났지 않습니까? 또 로드랜드 대학을 통해서 만났죠, 그죠? 그럼 로드랜드 NLP 체면 치료, 그죠? 또는 뭐 석사 박사 과정 이런 거 이야기하면 공동의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이영 선생님하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대희 교수님, 뭐 구다희 교수님, 우리가 같이 아는 분들이잖아요. 이게 공동의 경험이니까 라포가 쉽게 형성되죠. 송강용 총장님, 다 우리의 공동의 경험이죠. 그래서 이런 단어들, 송강용 총장님, 정대희 교수님, 구다희 교수님, 뭐 또는 뭐 사상체질이라는 참 체질 심리학, 뭐 상담 심리학, 이게 다 공동과 경험이다. 그런 걸 이야기한다. 그 다음 음성의 지대이 38%로 있는데 이제 소리의 높낮이, 소리의 빠르기, 얼마나 빨리 이야기하느냐, 소리의 질, 소리의 크기, 요걸 상대방과 맞춰주는 게 중요합니다. 굳이 사투리까지는 안 맞추더라도.
그 다음에 이제 신체의 반응, 자세, 제스처, 얼굴 표정, 눈 깜빡임, 호흡의 속도와 깊이. 우리 체면 걸 때 특히 이제 상대방의 눈을 깜빡일 때마다 고개 까딱하는 거. 요거 참 중요해요. 아까 교차 반응하기 전에 이야기했죠?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체면 걸 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자, 위에 점을 하나 바라보세요. 점을 보는 동안에 눈동자가 따가워집니다. 눈꺼풀은 점점 무거워지면서 눈을 깜빡일 수가 있어요. 저를 보고 점을 보라니까요. 자, 점을 바라보고 있으면은 눈동자가 파일 들으면서 더 무거워지면서 눈을 더 자주 깜빡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눈을 뜨고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눈을 감아버리는 게 더 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눈을 감아봅니다. 편안하게 말이죠. 이렇게 체면을 그대로 습니까?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이제 눈을 깜빡일 때마다 고개를 갔다 가는 거죠. 깜빡일 때마다 갔다. 그러면 이게 이제 저 사람 왜 까딱까딱 하지? 이걸 이제 생각을 할 필요 없이 내 눈 깜빡일 때마다 까딱까딱 해주니까 맞춰진대. 여러분 이제 체면적인 래퍼라고 하죠. 체면적인 래퍼.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이제 신체의 반응에 맞춘다는 거죠. 제스처, 표정, 호흡의 속도 깊이. 호흡도 맞추는데 상대방이 숨을 들이마시면 나도 들이마시는 거죠. 그럼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계세요. 들이마시는지 내쉬는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 들이마시고 내쉬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소리가 들리잖아요. 소리보다도 이제 들이마시면 몸이 올라가죠. 어깨가 좀 올라가죠. 가슴이나 어깨 올라가죠. 자, 내쉬면 내려가죠. 그래서 관찰해야 된다는 거예요. 들이마시니까 나도 들이마시고, 내려가네,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그러니까 상대방의 들숨 날숨에 맞춰주는 거죠. 나중에 이제 에릭슨 체면을 공부하면요, 상대방이 내쉴 때마다 말을 하는 거죠. 말을 할 때, 들이마실 때 말을 안 해. 숨을 내쉴 때마다 편안하게 숨을 내쉬면서 편안하게 이렇게 이제 들숨 들릴 때는 말을 안 해요. 내쉴 때만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에릭슨 체면에서 아주 중요하게 잡으시거든요. 나의 숨에만 말을 한다. 왜 그러냐면요, 나의 숨에만 말을 하면은 받아들일 가능성이 더 높아져요. 그래서 우리가 싸움을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숨을 내쉴 때 때리는 거하고 들이마실 때 때리는 거하고 어느 쪽이 더 타격이 클까요? 네? 마실 때? 네, 내쉴 때. 내쉴 때 때려버리면 방어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이제 우리 태권도나 중국 무술도 이제 그렇지만은 말을 할 때도 이제 날숨에 말을 할 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설득력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날숨에만 말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삐일치 들어가기 이전에 여러분들 좀 같이 해야 될 게 있어요. 이제 백트래킹을 지금부터 공부를 해볼 텐데, 이거는 교재에 없습니다. 교재에 없기 때문에 이제 좀 필기를 좀 하셔야 돼요. 백트래킹은 기본적으로 뭐냐면, 백트랙, 발자국을 따라가다 이런 겁니다. 발자국을 따라가다. 그러니까 ing를 붙인 게 백트래킹, 발자국 따라가기라는 뜻이잖아요. 발자국 따라가기. 자, 예상대로 A사에서 가격이나 협상이 들어왔습니다. 10% 정도 더 인하해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답해야 할지 일단 조건을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어요. 그럴 때 이제 마지막 말의 의미를 반복한다면, 그래, 조건을 검토해 본다고? 이렇게 우리 백트랙을 할 수 있죠. 마지막 조건을 검토해 본다고? 자, 요약을 하는 경우는, A사의 가격 인하 협상에 대한 상담이군.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어요. 키워드를 대내는 경우, A사. 10%라. 이게 전부 이제 백트래킹이라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백트래킹이라는 거는 어떤 중요한 어구를 반복해 줄 수도 있고, 핵심 키워드를 반복해 줄 수도 있고, 진짜 요약을 해서 어떤 말을 반복해 줄 수도 있고. 이게 NLP에서 대단히 중요하게 다뤄진다는 겁니다.
자, 상대방이 말을 할 때, 중간에, 자, 백트래킹을 해주는 거죠. 오, 찬양상담이라. 찬양상담이라. 이것은 키워드를 이렇게 반복해 주는 거죠. 자, 이걸 이제 세부적으로 나눠봤어요. 이렇게 반복하기, 바꾸고 말하기, 의뢰하기, 공감하기, 네 가지 방법 같이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는데요. 자, 반복하기. 요즘 왠지 살맛이 안 납니다. 라고 할 때, 요즘 왠지 살맛이 안 난다고요? 요즘 왠지 살맛이 안 난다고요? 자, 그 사람의 말을 그대로 반복해 준 거예요. 그대로. 자, 그 사람의 말을 그대로 반복해 줘. 자,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예, 날씨가 참 좋아요. 그대로 반복해 줘. 추석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예, 추석이 얼마 안 남았네요. 그대로 반복해 줘. 모든 말을 다 반복해 주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대화하다가 중간에 이렇게 그 사람의 어떤 말을 한번 반복해 줬어요. 예, 추석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자, 내 말을 이분이 잘 듣고 있구나. 내 말에 관심이 많구나. 그런 느낌이 들죠. 그래서 모든 말을 반복해 주진 않지만 우리가 이제 한 40초 단위로 사람이 이제 한마디 말을 하면 40초까지는 편안하게 말을 하는데 40초 이상 계속 말하는 게 쉽지가 않대요. 그래서 40초 단위로 우리가 참여해서 맞장구를 쳐주거나 이렇게 이제 반복을 해주거나 백트래킹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은 말을 하는 사람이 굉장히 편하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이제 이경규 선생님이 이제 남편하고 대화할 때도 이게 필요한데요. 남편이 말 수가 없다고 그랬죠. 그럼 선생님은 말을 시키는 사람이 돼야 돼요. 왜 말을 안 하지가 아니라 어떻게 남편이 말을 하도록 하려면 내가 어떻게 말을 시키지? 그거 있으면 좀 생각. 말을 어떻게 하면은 남편이 말을 하도록 시킬 수 있지 생각해요. 백체킹입니다. 백체킹하면 질문해야죠. 날씨가 참 좋네요. 자, 이런 날은 뭐 하고 싶으세요? 질문 한번 던져보죠. 추석이 얼마 안 남았네요. 백체킹 하면서 추석이 얼마 안 남았네요. 이번 추석은 우리 어떻게 지낼까요? 자, 질문 하나 툭 던지는 거죠. 그러면은 말을 하겠죠. 무슨 말을 해. 그러면 그 중에 좋은 것도 또 칭찬해주고, 또 공감할 것도 공감해주고, 그러면서 또 질문하는 거죠. 아,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뭐 이렇게. 말을 이어준단 말이에요. 말을. 자, 말을 잘하는 사람은 내가 혼자 막 일방적으로 말을 하는 사람이 말을 잘하는 게 아니다. 자, 상대방이 말을 잘 할 수 있게끔 말을 잘 이어주고 질문해주고 또 백트래킹 해주고 말을 계속 이어나가는 거죠. 이게 중요하단 말이죠. 자, 미국에 그 데릴 카네기라는 사람이 이제 1900 초반에 말 잘하는 게 유명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날 기자가 도대체 데릴 카네기는 어떻게 말을 하기에 저렇게 말을 잘할까를 한번 취재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마침 데릴 카네기가 이제 비행기를 탔는데 데릴 카네기 씨 옆에 어떤 여자분이 앉았어요. 그래서 그 여자분한테 부탁을 했죠. 인터뷰 좀 하자고. 2시간 비행기를 타는 동안에 데릴 카네기 씨랑 대화를 어떻게 나누느냐 이 취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그랬냐면 2시간 중에 데릴 카네기 씨랑 대화를 잘 나누셨나요? 예.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가장 대화를 편안하게 잘 나눴습니다. 데릴 카네기 씨는 역시 말을 잘하는 분이 맞았나요? 예, 말을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자, 그러면은 시간 비율을 볼 때 데릴 카네기 씨는 2시간 동안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했나요? 10분도 안 하고요. 제가 거의 말을 다 했어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데릴 카네기 씨는 10분도 이야기를 안 하고요. 제가 말을 거의 다 했어요. 그러니까 말을 잘하는 사람은 본인이 말을 많이 한 게 아니라 상대방이 말을 많이 하게끔 이렇게 유도를 했다는 이야기예요. 자, 거기에서 이 백트래킹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복하기 그냥 따라하는 겁니다. 전혀 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바꾸고 말하기. 패러프레이징. 일종의 이제 부연설명인데, 그러니까 당신의 생각으로는 뭐뭐라는 말이군요. 당신은 지금 뭐뭐라고 말을 하고 있군요. 바꾸고 말하면 뭐뭐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당신의 의견으로는 뭐뭐라는 뜻이죠. 자, 이런 식의 말을 해주는 거예요.
자, 이렇다면 보세요. 저는 직장 생활에 실적이 나서 실적이 나서 도저히 더 이상 다니기가 싫어요라고 이제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B가 바꿔 말하기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당신의 얘기는 직장 생활에 관한 한 거의 한계에 도달했다는 뜻이군요. 또 다른 표현을 한다면 바꾸고 말하면 당신은 직장 생활에 관한 한 거의 한계에 도달했다는 뜻이군요. 자, 이거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한다는 거죠. 자, 반복하기와 바꾸고 말하기는 좀 비슷한데 이제 반복하기는 그 문장을 그대로 반복해 주는 거고 바꾸고 말하기는 그 사람 이야기를 내가 소화를 시켜서 내 방식대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한다는 뜻입니다. 약간 조금 더 진화된 형태가 2번이죠. 그럼 우리 이경수 씨 아무 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저 1번, 2번으로 다시 한번 돌려드릴게요. 이제 짧게 너무 길게 하지 말고 네,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아무 이야기나. 요즘은 참 활기차고 즐거운 생활이 되고 있어요. 활기차고 즐거운 생활을 하고 계시군요. 네. 여기는 반복하게.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 말씀으로는 지금 생활이 너무너무 재미있고 즐겁다는 말씀이군요. 네. 여기는 바꿔 말하게 되는 거예요. 네. 우리 이제 이광우 선생님 한번 말씀해 보겠습니다. 아무 말씀이나 그냥. 요즘 비도 많이 오고 그러는데 집안에 피해 본 건 없으신가요? 그건 질문이고. 질문하지 말고 선생님이 어떤 진술문을 그냥 하나 얘기합니다. 다양하게 네. 아무 이야기나. 예. 요즘에 다이어트 한다고 술을 한 잔도 안 먹었는데 오늘 15일 만에 술을 한 잔 먹으니까 기분이 정말 좋습니다. 와, 15일 동안 술을 안 마셨다고요? 네. 대단하십니다. 이건 반복하기. 네. 자, 바꿔 말하려면 그러니까 선생님 이야기로는 15일 동안 다이어트 중에 술을 못 마셨는데 오늘 술 마실 생각하니까 많이 흥분된다는 말씀이군요. 예. 기대가 됩니다, 저도. 자, 이렇게 가는 거죠. 자, 바꾸면 되죠? 어떻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자, 반복하기 좋아요? 바꿔 말하기 더 좋아요? 바꿔 말하기 더 좋은 것 같아요? 두 가지 다 괜찮은데 경우에 따라서. 네네. 이제 요걸 이제 써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요약하기 공부를 해보는데요. 요약하기는 보통 좀 길게 이야기할 때, 긴 이야기를 할 때 이 요약하기가 좀 필요하세요. 긴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사람이 뭐 A 어쩌고 저쩌고 B 어쩌고 저쩌고 뭐 C 어쩌고 저쩌고 수다를 많이 떨지 않습니까? 그럼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있다가 지금 당신의 이야기를 요약해 보면 A 어쩌고 저쩌고 B 이렇고 C 이렇다는 말씀이죠. 그러고 나서 나의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 공식을 만들어 드릴게요. 자, 대화할 때 이렇게 이제 요약을 해서 요약하게 되죠. 당신 이야기를 요약 정리해 보면은 나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셔서 이제 요약하게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냐면은 공감을 표현해야 돼요. 자, 공감합니다. 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기타 등등. 이런 이제 공감하기 표현을 하시라는 얘기죠. 그 다음 중요한 거는 그리고라는 표현을 써야 돼요. 자, 이게 그런데라든지 뭐 하지만 이런 역접적인 말을 쓰시면 안 돼요. 이걸 쓰시면 안 돼. 그리고를 써야 돼. 그리고 자, 저의 의견을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자, 이거 먼저 봐야겠다. 자, 다시 보세요. 자, 상대방 이야기를 요약 정리를 했어요. 그 다음에 공감 표현한다. 그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런데 아니에요. 그런데 하지 마세요. 그리고 제 의견을 덧붙여 말씀드리면 제 의견을 왜 이게 그리고가 중요하냐면 그리고 이게 참 중요한데요.
사람들은 그리고라는 말 들으면은 긴장을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열려요. 맞아요. 그런데 하지만이라는 말 듣지 않습니까? 근데 하지만 그렇지만 이 말 들으면 마음이 다쳐가는 거죠. 그거는 공격받는 느낌들. 그렇죠. 왜 그러냐면 그렇지만 하지만 그러나 이 말 다음에는 반대 의견이 나와요. 반대 의견. 그래서 긴장을 하고 마음이 다친다 이 말이죠. 근데 그리고 다음에는 반대 의견이 아니라 찬성 의견이 오죠. 찬성. 같은 찬성 의견이 오기 때문에 마음이 열린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반대 의견을 제시한다 하더라도 절대 그런데 하지만 그렇지만 이런 말을 쓰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자 그럼 마음이 열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저희 의견을 덧붙여 말씀드리면 그리고 이제 쭉 저희 의견을 이야기하면 이미 마음이 열린 상태이기 때문에 쉽게 이야기가 이끌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자 예를 들어서 이제 A라는 사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제 부부 맞벌이 이제 이야기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여자는 결혼을 하면은 아기를 키워야 되고 아기 어릴 때 엄마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여자는 맞벌이 하기보다는 애가 어느 정도 클 때까지는 집에서 살림을 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럼 그런 이야기 좀 하는 거예요. 그러면 B가 자, 이런 이야기하는 지금 말씀을 정리하면 자 여자는 엄마 역할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아기 어릴 때는 맞벌이보다는 집에 살림을 살면서 아기를 키우는 게 아주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예, 그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리고 저희 의견을 덧붙여 말씀드리면은 물론 그 말씀도 맞지만 요즘은 뭐 베이비시터라든지 또 아기를 잘 키울 수 있는 사회적인 시스템이 많이 좋아져 있기 때문에 한 6개월 정도만 휴직을 하고 6개월 이후부터는 또 아기를 또 어떤 뭐 단체에 맡긴다든지 또 베이비시터를 활용한다든지 그렇게 하면서 뭐 육아와 맞벌이를 같이 하는 것도 그 단지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요즘 지혜로운 방법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회 기구를 잘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분명히 반대 의견이죠. 반대 의견인데 요약 정리하면서 공감합니다. 그리고 저희 의견을 덧붙여 말씀드리면 이렇게 반대 의견을 하니까 반대라는 느낌이 잘 안 든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텔레비전에 토론하는 사람들 보면은 이야기를 안 하거든요. 바로 상대방을 치고 들어가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감정적으로 기분이 상할 수도 있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자 그런 걸 닮아서는 안 되죠. 우리는 상담하는 사람이고 우리는 사람 치유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 상대방한테 반감을 주지 않으면서 좋은 느낌을 주면서 그 반대 의견을 제시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내담자랑 상담할 때, 내담자 이제 이야기는 요약하는 거죠. 지금 우리 선생님의 이야기를 요약 정리해 보면은 A, B, C 이런 다양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저의 의견을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제가 상담자로서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이것처럼. 그럼 어때요? 내담자가? 충분히 공감을 표현을 했고 그러나 그렇지만이 아니라 그리고란 단어가 들어갔기 때문에 전혀 반감이 없다. 그래서 반감이나 그절 저항이 있다는 이야기는 그리고가 아니라 뭐 그렇지만 하지만 이런 역접적 속사를 썼거나 충분하게 이제 공감 표현을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요약하기는 이렇게 우리가 대화를 전환할 때 또는 피드백을 줄 때 이 요약하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럼 4번 볼게요. 4번. 공감하기. 자, 공감이 아주 중요한데, 공감은 앞서도 제가 많이 강조했지만은, 자, 신선한 산소를 제공해 주는 게 공감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신선한 산소를 제공해 주는 것이다. 공감은 심리적인 산소를 제공해 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정말 그 공감은 어떤 기술적인 문제에 앞서서 그 사람을 이해하고자 하는 그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정말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된다. 그래서 진실한 관심과 사랑이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공감은 내 안경을 벗고 상대방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또 공감은 내 신발을 벗고 상대방 신발을 신고 이 세상을 걸어가는 것 같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어떤 입장, 상대방의 어떤 마음의 틀, 상대방의 패러다임을 전적으로 이해를 하는 상태에서 공감이 가능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자, 내 의도를 가지고 듣는 게 아니라 상대방 의도를 가지고 듣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이해하고자 욕구가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상대방 그 감정을 깊이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상대방의 감정을 깊이 이해한다. 그 깊이 이해하는 건 뭐냐면 이 사람 이런 상태 이런 기분이겠구나. 이렇게 속이 마음이 상했겠구나. 이런 걸 이제 깊이 이해를 한다는 거죠. 깊이 이해한 그 상태를 입으로 표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표현. 그 표현하는 방식이 여기 나와 있죠. 당신은 뭐뭐에 대하여 뭐뭐한 느낌이겠네요. 이런 구조로 표현을 해주는 거야. 당신은 뭐뭐에 대하여 뭐뭐한 느낌이겠네요. 이런 봐. 지금 한 말에 대하여 화난 느낌이겠네요. 좌절된 느낌이겠네요. 흥분된 느낌이겠네요. 또는 슬픈 느낌이겠네요. 이런 구조로 이제 넣어주면은 공감이 표현이 될 수가 있다. 그럼 우리가 잘 아는 그 옛날에 자살했던 최진실 씨 이야기를 한번 해본다면 최진실 씨가 그 당시에 뭐 사채업자도 아닌데 사채업자로 내몰리면서 굉장히 이제 마음에 스트레스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뭐 매일 밤에 술 마시고 수면제 먹고 결국은 목을 매다가 죽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힘든 마음을 이렇게 많이 토로했대요. 나 세상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 내가 사채업자도 아닌데 사채업자로 내몰리는 이 현실이 너무 힘들어. 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럼 그때 우리가 이제 공감을 한다면 어떤 공감 표현을 했을까요? 사채업자가 아닌데도 사채업자로 내몰리는 이 상황에 대해서 죽을 만큼 힘든 느낌이겠네요. 이런 구조가 될 수 있겠죠? 잘못이 없는데도 언론 매체에 의해서 이렇게 매도당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정말 억울하면서도 죽고 싶은 느낌이겠어요. 이런 공감 표현이 가능하다면 만약 그런 공감을 누가 해줬다면 안 죽을 수도 있을 텐데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최진실을 죽인 사람은 엄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엄마가 만약에 공감을 해줬다면 아들이 어떻게 죽었을까? 근데 엄마가 이제 주로 어떤 이야기 했냐 이제 보면 한 새벽 1시 2시까지 술 마시고 늦게 들어오고 잠 안 자고 뭐 수면제 먹고 그러니까 자, 왜 이렇게 술 먹고 늦게 들어오니? 이제 잔소리를 했단 말이야. 죽고 싶어 그러면 네가 왜 죽니? 아들 딸이 있는데 응? 이거 국민이 배운대. 이렇게 이제 잔소리를 한다는 거죠. 이제 공감이라는 건 뭐냐면요. 충고하지 않는 것이고 가르치지 않는 것이고 훈계하지 않는 것이고 탐색적인 질문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본인 의견을 강하게 제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한테 내가 충고를 하고 있고 가르치고 훈계를 하고 있고 지적하고 있고 내가 이걸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면 이건 공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엄마는 아마 훈계를 하고 가르치려고 하고 잔소리를 했겠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 엄마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뭐 대한민국 대부분의 엄마들 거의 뭐 가르치려고 하고 충고하고 훈계하죠. 그러니까 최진실 엄마도 예외는 아니었을 거란 얘기죠. 왜 술 마시냐? 왜 수면제 먹냐? 정신 차려라. 네가 왜 죽냐? 그 정도 얘기들은 그 정도는 아니고 또 다른 적이면 이제 그 정도로 분개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 아들도 죽고 사위 조동리도 죽고 그랬잖아요. 네. 세인이 죽었어요. 페이싱의 방법, 페이싱의 방법 80페이지 넘겨보시면은 맞추기와 이끌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자, 맞추기의 종류를 보세요. 맞추기는 호흡, 말의 속도, 목소리 높낮이, 자주 사용하는 단어, 맞춘다고 제가 다 얘기해드렸고요. 이제 맞추기 종류를 보세요. 종류. 자, 일치시키기는 상대방이 오른손을 들면 나도 오른손을 드는 식으로 맞추기를 한다. 똑같이 맞춘다는 거죠. 오른손을 들면 나도 오른손을 드는 쪽으로 맞추기를 한다. 자, 거울 반응하기는 미러링인데 이건 상대방이 오른손을 들면 나는 왼손을 들므로써 마치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한다 이 말이죠. 그다음 교차 거울 반응하기. 상대방과 서로 다른 신체 부위나 수단을 사용함으로써 맞추기를 한다.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백트래킹은 지금까지 공부 다 했죠. 반복하기, 바꾸고 말하기, 요약하기, 공감하기.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일치시키기, 매칭, 거울 반응하기, 미러링, 교차 거울 반응하기, 크로스오버 미러링 이 세 가지에 있다라는 걸 이제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끌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3번 이끌기.
목표하는 방향으로 상대방 행동을 유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먼저 이끌고자 하는 바람직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방향으로 이끌기 반응을 보이도록 하면 됩니다. 절대 치료를 하거나 말로써 긍정적인 암시를 하거나 이게 다 이끌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늘 일단은 기본적인 레포까지 마무리를 조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